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암의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야기를 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암세포의 특징, 그 다음에 암과 DNA, 암의 전이와 암주기세포, 그 다음에 암치료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암과 DNA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이어서 면역과 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용담하는 종양 미세학이야. 그러니까 암을 둘러싸고 있는 그 조직의 미세 환경에 대해서 그 환경이 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암 예방을 위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3학년 중에서 암이 제일 높습니다. 24.7%. 그리고 그 3학년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암이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질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망자의 약 그 4분의 1이 그 암으로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암은 이 모든 암을 다 합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단일 기관으로 보면 이 심장질환이 꽤 높고 폐도 꽤 높습니다만, 암은 사실상 한 질환이 아니고 몸에 있는 모든 질환은 다 암에, 모든 세포는 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을 시켰을 때 일단 암이 제일 높은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암에 걸리는 그 종류, 실제 발생으로 보면은 갑상선암이 제일 많습니다. 갑상선암이 제일 많은데 실제 이제 사망자 수를 놓고 보면은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게 폐암으로 인한 게 제일 많습니다. 24%. 그 다음에 간암이 14%, 대장암이 12%. 실제로 제일 많이 그 나오는 이제 갑상선암은 5년 상대 생존율로 보면 갑상선암은 100%, 그러니까 갑상선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5년 동안 돌아가실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저게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그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암도 아닌 걸 암으로 진단을 해서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보면은 제일 그 생존율이 낮은 게 이제 췌장암, 두 번째 이제 담도, 담낭암, 그다음에 폐암, 간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이 굉장히 그 생존율이 낮고 사실 완치가 잘 안 된다. 이 췌장암은 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사실 완치가 거의 안 된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지 완치하기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그 발생률이나 사망률, 그 다음에 생존율 이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암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우리 몸은 전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인해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주변 조직이나 장기로 침투해서 결국 숙주, 인체를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질병의 복합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세포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끝없이 성장하고 분열해서 죽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주변 조직이나 장기로 침투까지 해서 몸 전체를 문제를 일으키는 병, 그런 질병의 복합체를 암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인장에도 암이 있는 거예요. 선인장도. 이게 암에 걸린 선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세포는 이제 순수한 세균, 박테리아는 이제
하나가 된 세포니까 그런 세포를 제한 모든 가세포 생물은 다 암이 있다.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참 이상하고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상 여기도 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장을 해서 이루어진 성장이라고. 그래서 암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암은 유전적 돌연 변이가 축적되어서 정상 조직의 정상성을 무너뜨리고 통제되지 않는 정식을 위해서 이루는 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질병군입니다. 그래서 발생 조직도 다르고 또 돌연 변이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른다. 그래서 200가지 정도의 암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암들은 공통된 특징을 갖는데 부적절하고 빠른 세포 증식. 원래 세포라는 것은 그 세포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그래서 증식을 하다가도 옆에하고 부딪히면 이게 분열을 그만두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 멈추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분열해서 죽으라는 신호도 무시하고 그래서 세포 증식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유전질환입니다. 암은 DNA가 변이에 일어나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포 속에 DNA 돌연 변이가 축적이 되어서 계속 축적돼요. 이제 한 번 DNA가 돌연 변이가 생겼다고 해서 암이 되는 게 아니고 수없이 그 돌연 변이가 축적이 돼가지고 하나만 아니고 그 옆에 이렇게 해서 축적이 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은 안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축적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 이제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돌연변이 축적의 결과입니다. 한 번의 돌연변이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돌연변이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므로 암 발생은 나이와 함께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암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건 60대 후반에서 70대, 80대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전에는 사실 암이 걸리는 게 특별히 어떤 전염성 바이러스의 암이라든지 또는 이제 유전적으로 그런 유전적인 그 암 외에는 대부분의 병들은 대개 60대 이때부터 이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조직의 항상성이 무너진 상태고 암은 유전적 돌연 변이의 축적에다가 조직 항상성이 붕괴돼서 통제되지 않는 세포 증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DNA의 돌연 변이가 생기고 그게 축적이 돼서 생기는 병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게 10년에서 20년, 30년 정도 축적이 돼서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암이 생기는 그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최소한 10년 또는 15년 이상 축적돼서 생기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간이었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이제 외부 물질들이고 이제 흡연이 제 1번이죠 흡연. 물론 이제 흡연에서 폐나 후두나 구강암도 생기지만은 흡연 때문에 생기는 병 중에 제일 큰 게 방광암, 췌장암, 심장암 이런 것들도 흡연 때문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감염은 강암으로 가고,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도 어떤 감염에 의해서 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알코올에 의해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제 간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도암, 구강암도 있지만 유방암, 대장암도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식습관, 특히 가공식품에 의해서 대장암이나 췌장암, 환경 물질에 의해서 이제 폐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암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외부의 그런 감염원들이나 자극제들을 일단 배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암을 예방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암의 10가지 특징. 일단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포가 늘어난다는 신호를 유지를 합니다.
보통은 신체 내에서 이제 애들이 커야 될 시간대라든지 때 되면 어린 애들한테는 그 성장 신호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신호에 의해서 각각의 세포들이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 이제 암이 되고 나면은 그 신호가 없어도 계속 분열하라는 신호가 그 유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세포가 성장하다 보면 옆에 세포하고 부딪히면은 세포 성장을 억제를 합니다. 이게 접촉이 되면. 근데 그런 그 억제 신호가 왔는데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암은. 세 번째는 암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암이 되고 나면 면역을 갖다가 회피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그만큼 생기는 대부분의 그 암 세포들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서 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암으로 완전히 성장을 하고 나면 그 면역 시스템을 무력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체세포는 평생 한 50번 정도 분열하고 나면 이제 분열을 그만둡니다. 그게 이제 텔로미어 문제라 그러는데 이 암은 그 텔로미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텔로미어를 계속 그 텔로미어가 자라는 텔로메라제를 갖다가 확충을 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능력을 획득하는 거구나. 다섯 번째는 이제 염증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세포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이게 전이가 됩니다. 혈관을 타고 가서 다른 조직으로서 전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고 보니까 혈관도 만듭니다. 암이.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 불안정성과 돌연변이. 그 다음에 세포 사멸 회피. 죽으라는 명령이 떨어져도 안 죽고 버티고 그 죽으라는 명령을 갖다 무시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대사하는 과정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암이 생활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치료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해서 더 지나면 이제 전이가 되고 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암의 10가지 특징이라고 지금 이게 2011년도에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 다 추가로 한 3개가 더 플러스가 된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전이가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타고 들어가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으로 쭉 가다가 다시 혈관에서 나와서 다른 새로운 땅으로 이제 정착을 해서 그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합니다. 사실상 그 암의 입장에서는 혈관 속에 들어갔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혈관 속에 들어가면 이게 사실상 우리의 그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백혈구들. 여기서 대부분 죽습니다. 대부분 죽는데 이걸 견디고 나와서 이제 튀어나와서 되는 놈들이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전이가 되는 거고. 실제로 암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롭게 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위성 도시를 새로 만드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그 하나의 암보다는 이게 전이가 되어서 다른 데로 갔을 때 그렇게 이제 전이가 되어서 다른 데로 갈 때 많이 가는 데가 이제 폐, 간, 뇌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발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암을 끝까지 다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치료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소수의 암세포가 남아있다가 그게 암줄기 세포화를 합니다. 그게 암줄기 세포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잠자는 상태로 쉬어가는 거죠. 그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게 20년 동안 있는 것도 있대요. 다 치료했다고 생각했는데 20년 뒤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보면 이제 항암제를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성이 더 생겨.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종양 미세 환경 속에서 도움을 받아서 다시 면역도 피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는 이제 크게는 일단 제일 처음에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나오는 게 표적 치료,
그 다음에 면역치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암은 유전병입니다. 그래서 이 DNA가 변이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병입니다. 암은 이제 DNA 손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 책에서 이런 거 많이 넣었죠. 이렇게 이게 염색체라고 하는데 염색체. 이 염색체가 있고 그래서 이 염색체 안에 이제 이렇게 꼬여져 있는데 이게 쭉 보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갈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체, 유전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의 세포가 한 30조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모든 세포에 똑같은 이 염색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세포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 세포는 간이 되고 어떤 세포는 이제 피부가 되고 그럼 피부에 있는 그 염색체는 간이 될 그런 부분이 전혀 발현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꽉 묶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런 데다 꽉 묶어놔버리면 여기서 이걸 DNA를 갖다가 전사를 하고 다시 그걸 분석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간에는 또 간에 필요한 그 DNA만 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모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세포단 이런 게 이게 이제 우리 염색체가 23종류가 있습니다. 23종류. 이거 같은 겁니다. 이게 1번부터 23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아버지한테 온 겁니다. 어머니한테 온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23쌍에서 46쌍이 있습니다. 책에서 보면은 이 하나만 그리고 있으니까 이 하나에 이거는 아버지 거, 이거는 어머니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다 아버지 거, 이건 다 어머니한테 온 게 또 새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포에는 이게 이렇게 23쌍, 46개의 염소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염기쌍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DNA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제 네 종류가 있는데 이게 서로 붙는 방법이 아데닌은 반드시 티민하고만 붙고 구아닌은 시토신하고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데닌과 티민이 붙은 그런 쌍이 약 60개에서 64개 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을 하나하나씩으로 보면은 우리 몸속에 약 120개의 저런 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걸 이제 풀어서 복제를 하고 다시 거기서 빼내가지고 mRNA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단백질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기서 복제를 하는데 우리가 책을 가져가서 카피를 하더라도 제대로 카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엄청나게 에러가 나올 것 같은데 이 DNA 전체를 복제하는데 에러율이 15분이에요. 15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거 체크를 해요. 저게 이제 에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러율이 없이 15분으로 1로 이렇게 DNA가 복제를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자발적 DNA 손상이 하루에 약 10,000에서 10만 건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발생한다. 왜? 우리가 차 밖에 세워놓으면 그냥 녹이 슬듯이 그래서 이걸 그때 이걸 DNA 복제하기 전에 이렇게 고장난 걸 항상 제대로 수리를 하고 복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쌓인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무슨 앞에서 말한 흡연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걸로 생기는 에러 말고 그냥 있어도 생기는 에러가 이것만큼 된다. 어떻게 보면
암에 안 걸린다는 게 또 이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DNA 데미지라고 하는데 DNA 데미지가 앞에 말한 대로 여기서 보면은 이 요거 하나하나가 빠지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 요 위에는 있는데 요게 절단이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쉬워요.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하는 그 DNA 데미지를 처리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싹 하면은 이런 거 이거 하나 빠진 거 이런 거는 왜냐면 앞에 위에하고 밑에가 반드시 A와 T, G와 C가 붙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선만 있으면 만약에 요거 하나가 없으면 여기서 그냥 요 앞에 이렇게 상부로 만들어 여면 되고 한 줄이 없으면 요 위에 줄에서 쫙 내려오면 돼. 그래서 이 단일 가닥 절단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중 가닥이 절단이 되면은 이게 조금 심각해져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가 있다고. 두 개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걸 갖다가 가져오면은 이것도 고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이렇게 교차한다든지 복잡하든지 이렇게 되고 완전히 저 1번이 3번에 갖다 붙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잘 이게 회복을 해요. 그걸 회복하는 이 유전자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53, 튜머 프로테인 53번이라든지 그다음에 ATM, ATR, BRCA 이런 것들이 이 에러를 다 고쳐요. 근데 이제 암이 그럼 왜 걸리느냐? 이게 이게 어떤 경우를 내 가지고 이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못 고쳐. 그때부터 발생하는 게 많다. 물론 이제 저 앞에서 우리가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나쁜 일, 술을 그렇게 해서 이런 에러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여기서 해결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앞에 게 서로 작더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발적 DNA 손상에 보면은 하루에 세당 10만 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빠지는 것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단일가닥 절단, 그다음에 이게 제일 심각한데 이중가닥 절단. 그렇게 해도 한 10만 회 정도면은 잘 수리를 하고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DNA 손상 대응 시스템을 보면은 그 아까 ATM이라는 게 있었고 ATR이 있었는데 ATM은 그 이중가닥 손상이고 ATR은 그 단일가닥 손상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P53이라는 단백질에서 일단은 스톱을 탁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셀이 분화하는 걸 스톱을 시키고 DNA를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복구가 안 되는 놈은 죽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여기서 BAX라든지 퓨마라든지 이런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은 그 세포가 죽어요. 안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되면은 너는 아예 이제 노화세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노화세포라는 거는 죽지는 않는데 더 이상 분열을 못하는 세포들이에요. 요렇게 세포를 만들어. 그래서 이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저런 DNA 손상이 생기면은 이 P53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돼서 첫 번째는 그 세포 주기를 정지를 시켜서 DNA를 복구를 하고 이걸 재개를 하고 그게 안 되면은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손상된 세포는 아예 죽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게 그 세포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괜찮은 세포만 이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포라는 게 평생에 보통 세포 한 50번 정도까지 분열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진짜 다친 놈은 그냥 죽이고 다시 만들어서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RB 그러니까 레티노블라스토마 프로테인이라는 이제 유전자 프로테인이 있는데 그거는 뭘 하는 거 하면 이게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할 때 G1기, S기, G2기, N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뭐 하면은 이 세포가 분열하려면 충분히 영양분이 있는지 DNA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 이제 분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크포인트입니다. G1, S 체크. 이 S는 이 S기에 이제 그 DNA를 복제를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DNA가 완벽해야 이게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하지 않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DNA 고장이 났을 때는 이 RB라는 단백질이 이걸 스톱을 시킬 거예요. 이걸 스톱을 시키고 이걸 스톱을 시키는데 또 이 세상이 모든 게 이게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스톱을 시키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시키는 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CDK나 사이클린 D1이라는 이런 그 단백질들은 RB를 갖다가 RB 단백질을 스톱을 시키고요. 그럼 스톱은 고죠. 그렇게 되면 이게 휙 돌아가는데 이걸 또 전개시키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P20이라든지 P16이라는 것이 P21, P16이 이 단백질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은 이게 안 맥히죠. 그러면은 그냥 그 세포 주기에 의해서 계속 복제가 일어나고 이제 그 돌연변이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그 P53, 그 다음에 레티노블라스토마 프로테인, RB 이런 단백질들이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때 말하는 유전자 중에서 T가 그 P53이나 RB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유전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암 유전자, 그걸 온코진이라고 그러고 암을 억제하는 튜머 스프레서 진, 종양 억제 유전자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게 암 유전자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프로온코진 원암 유전자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예요. 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하루에 거의 1조 개의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고 죽고 한대요. 그 세포를 다 만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유전자들인데 그게 돌연변이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은 그게 암 유전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변이가 되면은 암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이게 세포 성장이나 분열이라는 게 필요가 있을 때만 성장하고 분열을 해야 되는데 암 유전자로 바뀌고 나면은 항상 분열만 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이 암 유전자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암 유전자는 가속 페달인데 우리가 그 가속 그 엑셀레이터를 빨리 갈 때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빨리 갈 때만 눌러야 되는데 이게 암 유전자가 되고 나면 이게 딱 누른 상태에서 스테이가 되거든요. 누른 상태에서. 그러면 계속 가려고만 한다 그러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엑셀레이터가 누르다 발 떼면 떼지고 누르다 떼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암 유전자화 되면은 고장난 가속 페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브레이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종양 억제 유전자예요. 이거는 이제 세포 분열을 억제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DNA를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고장이 나버리면은 브레이크가 없는 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앞에서 별로 그렇게 세게 안 몰아도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경사길이라든지 위험한 데 가면은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암이 일어나는 거는 요 앞에서의 그 암 유전자, 성장이나 분열을 촉진하는 그런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쪽이 고장이 나면서 생기는 게 암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앞에 제가 보았지만 염색체가 두 개가 돼 있잖아요. 두 개가. 이거는 암 유전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데 종양 억제 유전자는 두 개가 다 고장이 나야만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고장이 나면 두 개가 다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 유전자들이 이제 이런 유전자들. 이건 다 거의 대부분이 전부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유전자들이고,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포를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은 이제 고장난을 고치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분류를 하면은 이걸 드라이브 유전자, 드라이브 하는 유전자고, 그 다음에 게이트 키퍼, 브레이크, 그 다음에 케어 유전자, 정비고. 고장이 났는데 이걸 고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고장이 났는데 못 고치면 이게 고장난 채로 가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 보면 이 정비공이 먼저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하고 브레이크가 같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비공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DNA 고장 중에서 이제 싱글 브레이크, 더블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들이 그걸 고치는 그런 유전자들인데, 이게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부분 BRCA1, BRCA2 이거는 유방암의 경우는 대부분 여기가 고장이 나서 생기는 게 유방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쨌든 APC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이게 고장이 나면은 대장암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고장이 나요. 그래서 각각이 뭐가 고장이 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암이 좀 틀려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정비공이 고장이 나느냐 아니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느냐, 제일 이제 위험한 게 이제 브레이크 고장 나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렇다고 브레이크만 있어도 정비공이 없으면 고장난 걸 못 고치면 안 되니까 정비공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암세포가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도 쭉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은 없지만 계속 잘 고쳐가는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면은 이게 유전체가 확 그냥 불안전성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거의 10억 개당 1개 정도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암세포가 되고 나면은 그 발생률이 약 20배 정도 높아진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암 유전자인데, 이게 정상적인 게 두 개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고장이 나고 암 유전자는 비정상이 되는데, 종양억제 유전자는 이게 하나가 고장이 나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두 개가 다 고장이 나면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 암에서 암을 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P53 단백질은 이게 안에 4개가 들어있어요, 단백질. 그러다 보니까 보통 때 같으면은 이 두 개가 다 고장이 나야 비정상이 되는데, 이 단백질은 독특하게 이렇게 하나씩 고장이 나도 이게 비정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P53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실제로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세포 정식 유전자, 그 다음에 세포 주기 조절하는 유전자, 그 다음에 이런 세포를 사이로 죽이고 하는 것, 이런 것들, DNA 복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암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유전자가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 2만 개 되는데, 그런 게 거기서 발생하는 유전자의 변이는 이 암에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브레이크, 그 다음에 정비공, 이쪽에서 생기는 이제 DNA 변이가 암에 집게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 PT53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브레이크인데, 대부분의 암에 약 50 내지 60%가 조개 고장이 나 있다. 우리 암에 50% 내지 60%는 이 유전자가 고장이 났다. 이 유전자가 고장이 났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다, 물론 이제 요구에는 종양 유전자인데,
이런 것까지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지키는 게이트키퍼 쪽에서 고장이 난 것이 훨씬 더 암을 더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자료로 보시고요. 그럼 이제 암이 생기면은 그 몸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몸이라는 게 이제 병균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몸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면역 시스템인데 암에 대해서는 면역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 우리 면역은 크게 선천 면역하고 적응 면역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선천 면역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피부 제일 중요한 그 면역이 우리 피부죠. 피부하고 점막, 특히 이제 우리가 숨을 쉰다든지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그 기관지라든지 식도, 그 다음에 위속 이런 모든 막이 다 이 그 면역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산에서 세균을 제거한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면역세포들이 이제 호중국, 호상국, 호영국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에서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균이 들어오면 잡아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지상세포,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세포를 이제 찔러서 죽이는 세포. 이 수지상세포는 이제 이게 이 적응 면역하고 연결이 시켜주는 게 이제 저 수지상세포입니다. 저게 이제 세포가 이상한 놈이 들어와서 죽으면은 그 죽은 놈의 단백질을 갖다가 그 MHC라는 단백질을 얹어가지고 T세포한테 가서 보여줘요. 그럼 T세포가 이놈이 이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알아서 이제 죽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골수에서 면역세포, 특히 이 B세포하고 T세포를 골수에서 만듭니다. 우리 골수에서 B세포하고 T세포를 만들고 흉선에서는 그 T세포를 갖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이 흉선이 한 40대까지 피크를 이루다가 50대, 60대, 70대, 80대로 가면 이 흉선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새로운 그 병균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흉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림프절에서 이런 그 B세포나 T세포가 림프절에 있다가 여러 가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측정을 하죠. 그 외에 비장, 팬도, 그다음 우리 몸속 장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 속에 여러 가지 면역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허파에도 있고요, 간에도 있고 대장 수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세포, T세포 이런 것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일단 병균이 처치가 되고 몸이 낫고 나면 그 속에 이제 기억세포가 남아가지고 그 자기가 그 처리했던 그런 그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그 세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세포가 있어서 다음에 들어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그 여러 가지 병원균이나 이런 것을 막는데 암이 생겨도 이 시스템에서 암을 갖다가 다 퇴치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암 면역 사이클이라고 하는 암 면역 사이클. 암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면역 세포들이 이걸 이제 잡느냐. 제일 먼저 보면 이제 암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있다가 암이 이제 죽으면은 그 암에서 항원을 방출하는 게 그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지 않던 그런 그 세포나 단백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나오면은 이 수지상 세포가 그걸 먹고 처리를 해서 그걸 갖다가 T세포한테 보여줘요. 그럼 T세포가 그걸 보고 이놈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은 T세포가 그걸 해가지고 T세포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암한테 접근해요. 암한테 접근을 해서 그 암을 여기서 수지상 세포가 보여주는 게 맞다고 확인이 되면은 여기서 T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난데 그 암을 갖다가 제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 타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때는 이렇게 돌면서 싹 제거를 하면 끝이 나는데
이게 이제 암이 이렇게 쉽게 다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은 이제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암은 뒤에 말씀드린 그 종양 미세 환경을 마련해서 자기가 살 길을 찾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T세포나 이런 것들은 림프절에 있거든요. 근데 암은 림프절이 아니고 일반 몸속 전체에 있으니까 암이 생긴 그 자리에 TLS라는 제2차 림프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림프 구조가 많이 생기면은 그 예후가 좋고 완치율도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한창 또 연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가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을 하면은 그게 이제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요. 활성화가 되고 그걸 찾아서 이제 암세포를 만나면은 이게 시냅스를 해요. 그리고 시냅스를 하고 여기다가 포포린이나 그랜자임이라는 그런 물질을 갖다가 이 포포린은 구멍을 뚫고요. 암세포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랜자임이라는 약물을 넣으면 이게 암세포가 사멸을 해요. 그 암세포가 사멸을 하면은 그걸 갖다가 배식세포가 먹고 그리고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기억을 형성을 해서 다음에 그런 놈이 들어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 수지상 세포가 T세포한테 줄 때 지금 그 MHC1이라는 그런 단백질에다가 얹어서 이제 보여주는데 암이 저걸 안 보여줘요. 숨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수지상 세포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T세포가 그걸 못 보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이 NK세포는 어떤 세포든지 대부분의 모든 세포는 반드시 자기 그 맹찰을 달듯이 MHC1이라는 맹찰을 달고 있어야 되는데 암처럼 그걸 숨기는 그런 세포는 이 NK세포와 저놈이 이상한 놈보다 이제 스파이 잡는 거죠. 그래서 이 NK세포는 요 MHC를 발현하지 않는 놈을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만 잘 돌아가면은 암이 생겨도 거의 대부분은 잘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도 자라다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암이 이제 어떻게 면역을 회피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그 MHC와 발현을 갖다가 감소를 해버려요. 두 번째는 이제 그 PDL이라는 그 단백질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격을 못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 주변에, 그 암세포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해서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T레그라는 조절세포를 모집을 해서 이 T레그라는 세포가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게 나오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그 면역이 강해가지고 자기 조직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세포인데 이런 세포를 모집을 해서 그 T세포가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암세포가 그 면역세포를 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암세포가 잘 안 죽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각 단계에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이제 면역 치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 치료를. 그래서 면역 감염 억제자라든지 백신이라든지 CAR-T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약들을 만들어서 이제 암을 치료를 하고 있죠. 근데 면역 감염 억제제는 굉장히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CAR-T라든지 백신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사실 개인별 치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만드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노벨상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상 완전히 이렇게 암 치료에 적응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특히 백혈병 쪽에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면역 감염 억제제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티 이거는 이제 환자의 T 세포를 뽑아가지고 거기 가서 맞춰가지고 다시 있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암 백신, 뭐 사이토카인 치료, NK 세포 치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면역 감염 억제제를 보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T 세포가 이 암이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하나를 갖다가 이 MHC1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하면은 이걸 바로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죽이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놈이 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PD-1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PD-1이라는 단백질은 면역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조직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면역 억제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PD와 PD 안에서 PDL1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걸 서로 악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악순을 시키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세포 죽이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T 세포가 암세포 공격을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제 약을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악수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는 여기서 PDL이라는 단백질에다가 이걸 NT-PDL을 해서 막아버리고 이쪽은 다시 PD1에다가 NT-PDL을 만들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둘의 악수를 못하게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고 이게 암이다 그래서 T세포가 이걸 바로 공격을 해서 죽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면역 감염 억제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CAR-T 세포 치료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직접 피를 뽑아가지고 실험실에서 CAR-T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정식을 해서 환자에게 주입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도록 하는 건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완전히 이제 개인 치료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CAR-T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건 다 뽑아가지고 유전적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종양 미세 환경. 그래서 이게 이제 암 덩어리입니다. 암 덩어리 주변에는 암이니까 그 옆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리적 환경을 바꾸고, 기계적 환경을 바꾸고, 대사 환경을 바꾸고, 염증도 바꾸고, 그 다음에 면역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암에 유리하도록 해버려요. 암에 유리하도록.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면역세포가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종양 미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면역에 관한 부분하고 대사에 관한 부분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면역 종양 미세 환경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암 자체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면역을 회피하고 혈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침투가 용이하게 하고 그다음에 치료에 저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암세포 하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전에 있던 모든 세포들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다 암한테 유리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게 암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암이 형성돼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될 때까지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이렇게 걸리는 동안에 하나씩 그런데 익숙한 놈만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살아남은 놈은 그 모든 걸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특별히 한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다 적응을 했어요.
그게 최선으로 적응하는 놈만 살아남아서 되어 있는 게 지금의 암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다 만들어요. 암은 포도당 대사를 좀 달리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포도당을 갖다가 이제 피루산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ATP를 만드는데 암은 그 경로를 안 써요. 안 쓰고 그 해당 과정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해당 과정을 하면은 되게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ATP는 두 분자밖에 안 나와요. 포도당 한 분자에. 저게 미토콘드리아를 쓰면은 약 32분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게 나오는데도 요걸 안 쓰고 이걸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서 이제 젖산을 축적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여기서 하면은 아로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그 활성산소는 암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쪽을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쪽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암은 분해를 많이 하려면은 단백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핵산이나 단백질 등 재료를 만드는 데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젖산이 축적이 되면은요, 전체가 산성 환경이 돼요. 세포가. 산성 환경이 되면은 여기에 면역세포들이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산성 환경이 되면은 그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엑스트라 막이나 이런 것들이 헐거워져 가지고요, 침투하기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활성산소를 해결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꼭 필요한데, 이게 이제 NADPH인데, NADPH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미토콘드리아로 가기 전에 이쪽에서 옆으로 빼서 PPP 회로를 돌려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거 NADPH를 만들어서 여기서 글루타치온을 생산해서 활성산소를 막는 데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면역 회피를 하고 혈관 생성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면은 포도당에서 PP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저산소 형태를 해서 기본적으로 대사를 확 바꿔버려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주변을 갖다가 이 항암 치료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기 이제 이게 그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인데,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약물 장벽을 확산해서 이게 약물이 못 들어오게, 혈관에서 약물을 투입을 해도 이게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저산소 상태고, 그 다음에 혈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서 약물을 넣어도 약물을 도로 퍼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못 들어오게 해요. 면역세포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앞 말씀드린 그 종양 미세 항행이 모든 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그 종양 미세 면역을 갖다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T레그 세포도 모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마크로파지라고 대식세포가 있는데, 보통은 그 염증이 생기면 대식세포의 형태가 이제 M1 형태예요. M1 형태는 대식세포가 가서 세균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염증을 종료를 시키는데, 이 종양 미세 환경에서는 암세포가 이 대식세포를 M2형으로 바꿔버려요. M2형으로 바꾸면은 이 세포가 암을 공격을 안 해요. 그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역과 관련된 세포들의 기능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면역 감염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TGF 베타라든지 인터루킨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전부 다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저산소 상태라든지 앞에 말씀드린 포도당을 고갈시키고 젖산을 축적을 시켜가지고 산성 환경을 만들어서 면역세포 기능을 저하를 시키게 돼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 조직을 강화해서 콜라겐을 더 많이 한다든지 해서 T세포 이동을 차단하고 양 침투가 안 되게 만들고 또 저산소를 심화해서 면역세포 자체가 접근하는 걸 차단해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있어도 제대로 쌓을 수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종양이 성장하고 전이가 촉진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암 치료에서 암세포 하나가 아니고 지금은 이 전체 그 종양 미세 환경 전체를 어떻게 그 처리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거든요. 지금은 거의 모든 그 치료 방법이 여기에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침투할 거냐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암이 좋아하는 환경, 저산소, 고혈당, 만성염증, 상승환경, 면역 억제, 또 혈관 이런 걸 종양 그 미세 환경이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산소와 염증이 DNA를 손상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요.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헬륨과 물론 감소하고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ATP를 만들 때 이 산소가 들어가야 이게 이제 전자가 흘러가는데 산소가 전자 4개를 모아가지고 물이 돼요. 물이 되는데 이 산소가 없으면 이 전자가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전자가 빠져나가면 이게 이제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 활성산소는 옆에 있는 DNA를 갖다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은 이게 염증이잖아요. 염증은 사실상 이제 면역작용이라고 하는데 면역세포가 활성화하면 면역세포들이 그 옆에 있는 그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동원을 해요. 활성산소를 써요. 염증세포들이. 그럼 이 활성산소들이 그런 그 세균이나 이런 걸 죽이고 또 흘러나온 놈이 DNA를 갖다가 손상을 일으켜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산소 상태와 염증은 기본적으로 DNA 손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산소 상태가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혈관으로 피가 안 가요. 혈관으로 피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산소 상태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장시간 앉아 있는 거. 앉았다고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2시간씩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반드시 좀 1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벼운 걷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방 내장 관리 이게 중요하고, 혈당이 그 플럭스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수면이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되고, 그 우리 몸에서 그 염증을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그 제일 중요한 근원이 첫 번째는 감염입니다. 감염이 들어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오면 당연히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 면역이 활성화되고 면역이 활성화되면서 염증이 일어나죠. 두 번째 이제 조직이 손상이 일어났을 때 화상이나 골절, 운동 이렇게 해서 조직의 손상이 일어나도 염증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독성 물질. 담배를 피울 때마다 염증이 생긴다 해서 보시면 염증, 담배. 그 다음에 미세먼지, 자외선, 음주 이런 것들도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대사 이상입니다. 비만. 기본적으로 이 지방 있잖아요. 지방은 무조건 염증을 일으킵니다. 지방이 많으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몸에 염증을 갖다가 없애려고 그러면 지방을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만, 또 고혈당,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염증이 생깁니다.
뭐 지방간도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대사회장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이 세포가 노화가 되면은 노화된 세포에서 그 세네센스 어소시에이티드 세크레스 이게 나오면은 이거 자체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 우리 면역계에서는 외부에서 침범한 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자가 면역에서도 염증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다 뭐 많은 부분을 이제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개선을 하고 있는데 딱 세 가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근원적으로 이 대사스트레스, 비만, 과식, 고혈당, 인슐린 저항 등 지방을 이걸 줄여야 돼요. 두 번째 세포 손상, 특히 활성산소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자. 세 번째는 노화. 어차피 가게는 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거 좀 줄여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만성염증을 줄여야 이 염증이 결국은 심혈관 질환과 대사질환, 암, 그 다음에 치매, 이 다 모든 그 노인성 질환은 다 이 염증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금년, 체중, 식습관, 운동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중하고 운동이 결과적으로 암을 예방하는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파지와 아포토시스,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걸 갖다가 자가포식하고 세포 잔혈사를 활성을 하려고 해도 운동이 필요하다. 이 책 이름이 영어로는 The Cheating Cell이에요. Cheating Cell.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신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사기치는 놈이다. 사기치는 놈인데 본인이 사기치고 싶어서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 속임수 전략을 암세포는 속임수로 생겨을 한다. 이게 사회적 문제라는 거예요. 배신세포라는 거. 정상적으로 하면 다 협력하고 이렇게 잘 따라야 되는데 꼭 저런 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성장을 억제하는 그걸 무시하고 죽으려 해도 안 죽고 자원을 독점하고 면역을 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치료가 안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200가지나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질성이고, 그 다음에 얘들이 계속 적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종양 미세 환경에 보호를 받고 있고, 사실 치료를 하면 할수록 그때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완전히 적으로 생각하고 선별하려고 생각하면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너무 급하게만 하지 말고 그냥 좀 조용히 가자 그러면은 자기 수명이 닿을 때까지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암을 꼭 박멸하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암세포 자체뿐만 아니라 암을 둘러싸고 있는 그 미세 환경에 좀 관심을 갖고 표적을 여러 문제로 봐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예방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암세포는 단순히 나쁜 세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최적화된 이기적 세포다. 그래서 얘는 자꾸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새로 적응해서 또 새롭게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그냥 낫더라. 나도 모르게 낫더라. 하면 낫을 있을 수 있대요. 그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든지, 그 종양 미세 환경이 변화한다든지, 또는 대사 스트레스나 혈류가 변화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싹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그리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이